I've been reading books of old. 누구나 자신만의 삶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걸음을 내딛는 것만큼 멈춰 쉬는 시간도 중요하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지혜로운 자의 실수는 새로운 발견으로 향하는 문이다. 우리는 종종 앞만 보고 달리느라 혹은 남들의 속도에 맞추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나만의 호흡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이잖아요. 잠시 멈춰서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더 단단하게 내딛기 위한 숨고르기입니다. 기계도 계속 돌리면 과열되듯 우리의 마음과 몸에도 반드시 쉼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쉼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눈썰미 시작합니다. 리스미 눈썰미 눈송이가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눈썰미입니다. 네, 7월이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장마가 시작돼서 진짜 비가 미친 듯이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는 좀 좋아할래다가도 이제 신발이 좀 젖어오는 걸 보면 또 싫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뭐 비와 관련된 에피소드 있는지? 비와 관련된 에피소드라 최근에는 뭔가 떠오를 만한 그런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는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기억이 나는 건 제가 고등학교 때 네. 그날도 비가 많이 오고 잠깐 이제 비가 그친 상태였나 그랬는데 길가에 이제 그 도로 옆으로 걷다가 버스가 지나가면서 이제 물을 확 뒤집어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올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잘 피해 다녔어요. 맞아요. 차 지나갈 때 옆에 조심해야 돼요. 물이 확 튀어가지고. 저도 최근에는 사실 비 오는 날 이제 밖에 잘 안 나가가지고 별다른 일이 없지만, 몇 년 전에 이제 일본 여행을 가기로 된 날이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못 뜰 수도 있다라는 문자가 사전에 막 오고 그래서 엄청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딱 비행기가 떠서 갔는데 이제 제 다음 비행기부터 다 결항이 됐다고. 와, 좀 운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 정말 행운이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렇게 좀 또 분위기 있고 운치 있기도 하지만 좀 힘들어지는 일도 많은데 장마가 너무 오래 가지 않고 하루빨리 그치길 바라면서 그럼 저희 눈썰미는 어디서 들으실 수 있죠? 눈썰미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100.7MHz 마포구와 서대문구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포 FM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바로 듣기도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썰미의 눈송 DJ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센느의 프리티걸 듣고 1부에서 만나요.
She said, baby, I'm afraid to fall in love. 무의미한 선택에도 재미는 있다. 1부는 오늘의 밸런스 시간입니다. I told her don't crash, girl, I want you right. 하나의 주제로 눈디들과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는 오늘의 밸런스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패션은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멋진 언어라고 하죠. 하지만 때로는 멋과 편안함 사이에서 지독한 밀당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눈디들의 패션 스타일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패션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먼저 옷 쇼핑할 때 약간 나의 성향을 얘기를 해보자면 마음에 들면 일단 좀 충동적이더라도 사고 본다. 이제 나중에 패션 조합은 나중에 입인 일단 지르고 보는 파인지 네. 아니면 기본템 몇 개, 이제 포인트 몇 개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미 조합을 끝내고 코디를 짜놓고 좀 사는 철저한 계획판지. 네. 성향이니까 네, 이거는. 지름 계획 이렇게 할까요? 네. 지름 뭔가 좀 어감이. 그럼 1번, 2번으로. 아니요, 지름 해봅시다. 네. 이제 지름신이 온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 둘, 셋. 지름. 오. 이게 지름이.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바로 막 사진 않아요. 고민을 거듭해서 정말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는데 머릿속으로 코디까지 다 짜고 이거를 매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살 때도 있지만 뭐 지나가다가 예쁜 걸 발견했는데 합리적인 가격이다. 근데 또 독특한 디자인이라 다른 데서 쉽게 구매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지르고 봐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고민만 하다가도 놓쳐서 아예 못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약간 본인만의 기준을 좀 평소에 세워두고 네. 그러면은 충족을 하면 그냥 고민 없이 바로 좋은데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냥 그 옷 단품 자체가 예쁘면 이제 코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알죠? 원래 상의 하나 사면 이제 하의부터 신발까지 다 사야 되는 거. 풀세트로. 네, 어울리는 옷이 없어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좀 일단 지르는 것 같고 이제 지나가면 또 못 산다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 게 맞아요. 제가 그 작년에 스파 브랜드 그냥 하나를 오프라인으로 들어갔는데 진짜 바지가 이제 나일론 트레이닝 바지인데 약간 고구마 색깔? 좀 딥퍼플. 되게 특이한 게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가격이 좀 비쌌어요. 제가 생각한 적정선을 넘어서서 고민하다가 세일을 할 때 살까 하고서 일단 그날은 나갔는데 그 뒤로도 그 매장이 보일 때마다 계속 들어갔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한두 달 지나서 이제 온라인몰로도 검색을 해봤는데 단종이라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진짜 그날 한 번 보고 이제 영원히 찾을 수 없어져서 결국 못 사게 됐던 그런 일화가 있어서 일단 너무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하면 빠르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맞아요. 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둘 다 일단 지르고 생각하는 파인 걸로 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옷을 살 때 더 네. 중요하게 보는 그 기준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철 입고 버리더라도 디자인과 핏에 신경 쓰는 디자인파인지 아니면 세탁기를 좀 마구마구 돌려도 변형이 없는 그런 원단을 따지는 내구성이나 재질파인지. 저는 이거 바로 이것도 뭐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내구성과 디자인 이렇게 좋아요. 나눠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내구성. 디자인. 오. 갈렸네요. 그러게요. 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디자인파가 물론 저도 디자인 굉장히 신경 쓰고 좋아하거든요. 옷에 관심도 꽤 있어서 잘 이렇게 좀 그런 나만의 디자인 찾는 거 좋아하는데 한철 입고 버리더라도라는 포인트에서 저는 지금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옷을 살 때 기준 중에 하나가 좀 오래 내가 이거를 두고두고 입을 수 있는지 그렇다고 물론 뭐 디자인을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원단이나 재질 자체도 저는 옷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서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원단이나 그런 뭔가 마감, 이런 소매 하나하나에서 좀 디테일이 떨어진다 하면 뭔가 뭐랄까 같은 값이라도 좀 더 저렴해 보이고 뭔가 맞아요. 그 분위기가 안 산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내구성과 재질파를 선택했습니다. 아, 되게 설득이 되긴 하는데, 저도 공감은 하지만, 하나만 고르자면 디자인인 게, 또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아,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 하나씩 또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나이가 들수록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약간 그 민트 코어 유행한 거 아세요? 그건 또 뭐예요? 좀 진한 민트? 그러니까 청록색스러운, 예를 들면 여성이면, 옥색? 옥색이랑은 좀 같아요. 다른가? 좀 진한 민트. 진한 민트. 그래서 그런 청록색 민트 코어가 되게 유행해가지고, 여성들은 이제 가디건 색깔 민트 가디건이 네. 되게 유행을 했는데, 누가 이제 여름이니까 바다에 여행을 갔는데, 진짜 하나같이 다 그 가디건만 입고 있었다고. 일보에 한 3명씩 만난다고. 어머, 그 정도였어요? 네. 저만 그게- 몰랐던. 그게 쇼폼으로 저한테 떠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근데 또 남들 또 예쁘게 입는 거 보면 또 사고 싶어져가지고. 그리고 너무 유행 타지 않는 그 스테디를 사면 좋지만, 디자인을 안 따지게 되면 어차피 몇 년 지나면 못 입어요. 내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행 다 지나가면 전 어차피 좀 손이 안 가거든요, 옷이. 클래식이 가장, 클래식 is the best, 심플 is the best. 심플한 옷을 잘 안 입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유행템, 요즘에 유행하는 뭔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템이나 뭐 패션 종류 이런 거 있나요? 옷 종류 중에? 도전은 못 해봤는데 요즘 유행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카프리 팬츠 아세요? 네. 실브 바지. 네. 근데 그거는 좀 됐지 않나요? 유행한 지? 그런가? 뭐 몇 달. 어쨌든 최근 유행이니까. 근데 아직 도전을 못 해봤어요. 너무 좀 비율이 어쨌든 맞아요. 잘 살릴 수 있어야 맞아요. 하는데 소화하기 힘든 옷인 것 그러니까 같아가지고. 이게 유행을 쫓다가 잘못하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만 가득 입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맨날 입을 옷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딱 그 시즌에 유행할 때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나중에 다시 보면 내가 이걸 그때 왜 샀지 싶은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저 하나 궁금한 게 네. 유행할 때 이렇게 다 같이 좀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옷을 많이 입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으신가요? 뭔가 남들과 똑같은 옷을 입는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면 됐지. 또는 아무리 내가 좀 예쁜 디자인이어도 남들이랑 다 똑같이 입는 건 좀 별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또 모순적으로 홍대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남들 다 하는 건 또 하기 싫은 또 반고율 기질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 추구하는 거는 누구보다 빠르게 유행을 선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제 또 그렇게 따라가기 힘드니까 그냥 유행을 순응하거나 제가 또 막 제니가 아니기 때문에 유행을 선도할 순 없지만 좀 그걸 바라고는 있다. 따라가려고. 제가 너무 뒤처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맞아요, 자리에 근데. 있으면 어쨌든 한 바퀴 돌아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두주자가 기준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미 한 바퀴를 앞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20년에 한 번 돌던데요? 그 텀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나만의 속도로 한 바퀴 앞서 있다. 이렇게. 물론 그게 360도가 되어서 원점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맞아요. 근데 약간 클래식 이즈 더 베스트가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이렇게 클래식하게 입는 분들이 더 이뻐 보이기도 하고 너무 유행만 따라가면 좀 젊어 보이고 싶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서 참 이게 어렵네요. 어려워요. 남의 좀- 덕이 더 커 보이는 건가. 설득 좀 당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내구성과 재질파로. 맞아요. 그게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걸 좀 따져야. 이제 한철 입는 유행 옷 그만 사겠습니다. 여기서 선언하시는 건가요? 네, 좀 바꿔볼게요. 다음 주부터 원단 검사 들어갑니다. 너무 무서워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내구성을 따져서 사보기로 하고, 그럼 평생 한 가지 스타일만 고수해야 한다면, 이제 힙하고 편안한 스트릿 감성, 평생 후드티에 와이드 팬츠만 입기. 평생? 아우. 대 깔끔하고 댄디한 포멀 감성, 평생 슬랙스에 셔츠만 입기. 아, 저는 정했어요. 오, 스트리트 대 포멀? 저도 정했어요. 하나, 둘, 셋. 스트리트. 포멀. 오, 이건 또 다르네요. 오. 왜 포멀 선택하셨나요? 일단 편의점에 셔츠를 입고 가는 건 제가 불편할 순 있겠지만, 불편하시잖아요. 아, 불편은 한데 감수해야죠. 왜냐면 포멀한 곳에 힙한 옷을 입고 가는 것보단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만약에 여행을 가요. 물놀이를 가는데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그것도 좀 OOTD 안 맞지 않나요? TOP가? 아, 근데 후드티? 아, 너무 이게 후드티가 약간 패와너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좀 예쁜 사람이 입으면 그것도 예뻐 보일 수 있는데 막 꾹꾹꾹로 해놓고 후드티를 입자니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진짜 안 꾸민 다음에 후드티를 입잖아요. 그럼 진짜로 그 트레이닝 룩을 선사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 홈 프로텍터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서 너무 사람이 이제 좀 깔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가지고 저는 잘 안 입긴 하거든요. 근데 후드티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아, 막 디자인에 따라서 깔끔한 그 스트레이트 핏 후드티도 있고, 와이드한 그런 뭔가 좀 루즈하게 입는 후드티도 있고, 와이드 팬츠도 길이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정장 느낌이 나는 것도 있고요. 그 버뮤다 팬츠 중에서도 좀 단정한 그런 종류도 있거든요. 근데 셔츠? 그러면 아무리 뭐 린넨 셔츠 재질이 바뀐다고 해도 어쨌든 뭔가 활동적인 것을 할 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놀이 이런 거 할 때 혼자 좀 뭔가 누가 봐도 좀 저 사람 불편해 보이지 않나.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남들이 오히려 더 볼 때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아니, 물놀이 할 때는 근데 후드티 입어도 셔츠 입어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물놀이 같은 거는 수영복을 입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네요. 아. 후드티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이상하네요. 아, 근데 평생 한 가지 옷을 입으라는 건 아니고 그냥 스타일? 그 스타일로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맨날 포멀하게만 입어, 힙하게만 입어, 이거를 고르라는 것 같은데, 원래 우디가 좀 이 힙한 쪽에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힙하다고 표현할 만큼 왜요? 힙해요. 그렇진 않아서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포멀 감성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약간 어딜 가든 뭔가 후드티 입고 온 사람보다는 셔츠 입고 온 사람한테 좀 신뢰가 가는 것 같긴 해요. 무의식적으로. 맞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경조사 이벤트가 그쵸. 있을 때 결혼식에 후드티 입고 갈 겁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하객룩에. 아, 물론 입을 수는 있겠지만, 아, 그렇다고 또 이제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맞아요. 뭔가 좀 안 어울린다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 또 그러네요. 그러면 저 그냥 깔끔하고 댄디한 포멀 감성 하겠습니다. 설득당하셨나요? 네. 근데 하나만 고르라면은 그냥 안 깔끔해도 될 때 깔끔하게 입는 게 낫지. 깔끔해야 되는데 이제 덜 깔끔한 걸 입으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확 와닿네요. 그쵸. 그러면 저희는 깔끔 룩을 한번 네. 지향해보는 걸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둘 중 하나를 골라서 1년 내내 입고 살아야 된다면. 또 1년 내내예요? 맞아요. 방금은 평생이었는데. 이거 1년 동안 한여름 폭염 경보가 있어도 빵빵한 구스 롱패딩 입고 다니기 대 한겨울 절대 못해. 한파 경보에 나시티에 핫팬츠 입고 다니기. 저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거 둘 다 좀 죽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도 저는 확실합니다. 아, 오케이. 한여름, 아니다. 롱패딩, 핫팬츠? 핫팬츠? 아, 정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셋. 핫팬츠. 아, 근데 핫팬츠라는 단어가 너무 폭력적이에요. 롱패딩이 더 폭력적이라고 그건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여름 롱패딩. 생각해보세요. 요즘처럼 정말 서 있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땀이 막 주르륵 흐르고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 더위에 맞아요. 롱패딩 입고 있다가는 이거 뭐 몇 분 안 돼서 곧
실려갈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핫팬츠는요, 뭐 어떻게든 핫팩이라도 되고 있거나 난로 가까이에 서 있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롱패딩을 입는 순간 아무리 에어컨 아래에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한겨울에도 막 무대에 서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아이돌들은 이런 패션을 입습니다.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좀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을 수 있어서 그래도 근데 여름에 롱패딩 입는 사람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가능한 쪽을 따지자면 그러네요. 한겨울에 이렇게 좀 짧은 옷이 아닌가. 아주 설득력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례가 있는데 저건 사례가 없지 않나. 심지어 없으니까. 구스예요, 구스. 진짜 쓰러질 거예요. 이 날씨에. 좋아요. 그럼 이거는 만장일치로 저희가 핫팬츠를 입겠다는 걸로.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넷 쇼핑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인터넷 쇼핑 대실패했을 때 더 킹받는 상황을 고른다면 모델핏을 보고 샀는데 내가 입으니까 거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침낭핏, 오버핏인 줄 알고 샀는데 숨도 못 쉴 정도로 꽉 끼는 아동복 핏. 이제 둘 중에 골라볼까요? 네, 정했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 침낭 또는 네. 아동복. 하나, 둘, 셋. 아동복. 이것도. 오늘 저희 좀 잘 맞는데요? 그러니까요. 취향이 비슷한가 봐요. 왜 아동복을 선택하셨나요? 일단, 나는 아동이 아닌데 아동복 핏이라는 것부터가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요. 숨도 못 쉰대잖아요. 숨은 쉬게 해줘야죠. 내가 옷을 입는데. 벗고 다닐 수도 없고. 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니까. 맞아요. 아까 한여름에 롱패딩을 입어도 숨 쉴 구멍은 있다고요. 근데 숨도 못 쉴 정도로 꽉 낀다고 하면 이거는 맞아요. 옷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감옥에 불과합니다. 네. 코르셋이에요, 코르셋.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 핏이 더 좀 열받는 상황이지 않을까. 침낭 핏은 모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모델이 아니니까. 그리고 뭐 팔다리가 그만큼 길지 않다.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오버핏인 줄 알고 샀어요. 심지어 정핏도 아니고 오버핏인 줄 알고 샀는데 맞아요. 아동복 핏이다. 이거는 좀 판매자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상세적인 그런 사이즈를 잘못 표기해두지 않았을까 의심해볼 법합니다. 좋아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요즘 또 옷이 그 약간 주름져 있는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리면 쭉 늘어나서 입는 그런 탑, 여성 탑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살짝 유행을 하려다가 만 것 같은데 유행에 대해 굉장히 빠삭하게 그쵸 따라가야죠. 근데 그게 진짜 이렇게 그냥 옷만 놔두면 이렇게 줄어 있어서 진짜 한 뼘이에요. 사람 옷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옷이 유행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약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길면 줄이면 돼요. 맞아요. 작으면 못 늘리잖아요. 작은 건 늘릴 수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길고 큰 걸 사서 그냥 수선을 하자. 맞아요. 늘린다. 작은 거를 늘릴 수, 그쵸. 덧댈 수는 있어도 얘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또 최근에 본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그 수영복이 사면은 되게 작은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수영복을 이제 능지처참식으로 막 의자에 이렇게 걸어서 늘려놓고 그 상태로 좀 며칠을 냅두면 이게 늘어나니까 그렇게 옷을 못 살게 늘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되게. 물속에 들어가면 어차피 좀 내 몸에 맞게 얘가 어느 정도 좀 늘어나니까 오히려 밖에서 입었을 때는 꽉 끼는 게 좀 나에게 맞는 사이즈다라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막 이렇게 봉제된 부분이 이렇게 막 누른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선이 작아서. 막 자국이 생길 맞아요.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프리 사이즈에 대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 그니까요. 프리 사이즈가 뭐 어느 정도 프리인지 이게 개인 맞춤형이 아닌데. 맞아요. 그래서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인터넷 쇼핑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옷을 고르는 기준은 저마다 다 다르지만 나를 멋지게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옷을 입으셨든 여러분의 자신감이 가장 멋진 액세서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 패션에 정답은 없으니까요. 재미있는 밸런스 게임 주제가 있다면 인별그램 @NONSEOLME로 보내주세요.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코르티스의 패션입니다. 듣고 2부에서 만나요.
내 티와 벅스 마치 만난 my fish 내 ducks 내 chows 내 toes 도면 what's up 홍대 what's up I make famous I call it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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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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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티와 벅스 마치 만난 let's get it let's go shop shop 아무나 내가 다 옷 보고 뭐라고 말해도 지켜내고 싶어 후려치지면 너 상품에 있어도 뱉는 나 I'm a hurry sorry my granny 요즘 왜 안 오니 섭섭한 come money 여기 비행기 LA에서 앨범을 끝내고 멋있게 돌아와 배고 봐 swag 외워쳐 화요일 all I made 구제판 감이 looking fresh pull up boys 살살 그거네 비니 Jesus 도명에서 모여 마치 세미나 혼내에서 모여 우리 세미나 천하도 왕년에까지 spread Squaddy 도는 wherever we can rap it 내 티, my books, my tea, my nut, my piece 내 ducks, 내 toes, 내 toes 도면 what's up, all day, what's up I make famous, I call it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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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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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t 내 티, my books, my tea, my nut, let's get it, let's go shout, shout 심장이 팍팍 첫눈에 바로 카카 오케이 꿈쩍 잡아 3만원짜리 잡아 yeah yeah feel like Russell 환매 갈라로 갈라 let's go top designers 홍대만 보고 환장 come and try 동명 생활 에서나 체리를 많이 닦으나 멋있는 한번 배우나 펴봐 너도 빨리 펴봐 없는 속 that's still now vintage Jesus came alive 동명에서 모여 마치 세미나 혼내에서 모여 우리 세미나 천하도 왕년에까지 spread it Squaddy doing wherever we can rap it 내 티와 벅스 마치 만든 my fish 내 ducks 내 chows 내 toes 도면 what's up 홍대 what's up I make famous I call it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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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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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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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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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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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you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대학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이번 코너는 대바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결혼입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인생의 당연한 과정처럼 생각했다면 요즘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일찍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현실,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학생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결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각자의 선택에 따른 거니까 뭐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혼자 자유롭게 살아가도 괜찮고 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제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요즘은 좀 시선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보다 이런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꼭 해야 한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저는 이제 전공을 가족학 전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과목에서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것도 이런 걸 물어본 설문조사가 있어요. 근데 정말 5년 전,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도 꼭 해야 한다는 건 거의 이제 오래전에는 막 90%가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은 거의 10%? 그러니까 사라지다시피 됐고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의견이 거의 대세인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좀 바뀌었구나라고 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필수는 아니라는 생각을 다들 하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되게 결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만 느끼나요?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아직은 뭐 결혼을 많이 그쵸, 하는 나이는 그쵸. 아니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진 못했는데 모르겠네요. 단디님은 뭔가 주변에 결혼식 많이 다녀오셨나요? 제가 가진 않는데, 일단 주변에 뭐 미디어 속에서도 많이 보이고, 친구가 예식장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되게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결혼 요즘 안 한다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자기 일이 너무 많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막 줄었다는 체감이 확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또 많이 하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디는 몇 살쯤, 상상을 해본다면 대충 몇 살쯤 결혼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일단 저의 커리어를 좀 쌓아두고 어느 정도 좀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저만의 충분한 그런 혼자만의 여유와 그런 것들을 즐긴 다음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때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한 뭐 30대 중후반 정도? 네. 근데 뭐 요즘에는 워낙 또 다들 늦게 하시기도 맞아요. 하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늦은 나이도 아닌 것 같아요. 30대 중후반이. 네. 맞아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쯤 하시는 분들 요즘 되게 많은 것 같고. 30대 중후반. 근데 약간 우리가 평소에 어릴 때부터 얘기하던 그 정년기는 원래 그거보단 좀 빠르잖아요. 그쵸. 한 30대 초반 여자라고 했으면 예전에는. 맞아요. 근데 요즘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점점 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범위가. 저는 어릴 때는 이제 막연하게 한 20대 후반에 당연히 뭔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만한 시기는 적어도 30대 초반이 지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한 30대 중반 하게 된다면. 근데 그거보다 더 늦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결혼이 또 막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다 보니 제가 그걸 언제 갖출 수 있을지 좀 감이 안 와서 좀 계속 상상하면 할수록 늦어지는 것 같아요. 30대 초반, 그러니까 30살 기준이라고 하면 10년도 안 남았고요. 말도 안 돼. 35라고 했을 때, 딱 중반이라고 했을 때, 그때야 이제 10년 정도 남은?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보면 금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말도 이제 안 돼요. 인생을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거의 이제 뭐 한 30대 중후반에 한다고 해도 그럼 뭐예요? 뭐 절반 맞아요. 넘게를 이제 결혼 생활을 함께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되게 늘어날 걸로 보이잖아요. 전망이. 그래서 이제 결혼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혹은 바뀔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환갑잔치를 이제 60살까지 살면 오래 살았다라는 의미로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안 하기도 하죠.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120살까지 사는데 30살에 결혼을 하면 90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니까요. 한 명하고.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90년을? 그래서 그런 말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또 근데 그렇다고 또 막 무조건 2명하고 결혼해라 이것도 이상하기도. 근데 그런 사례들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점점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 상대를 좀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 한 가지. 다 버려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 건강?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네. 건강, 성격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두 개가 정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이 아무리 정말 인성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강이 뭔가 받쳐주지 않으면, 뭔가 서로 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뭐, 건강이, 뭐, 물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게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흡연을 하지 않는다던가, 뭐 음주를 뭐 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하는 모습? 네.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건강 관리. 네, 어. 자기 관리? 조금 크게 보면 자기 관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 약간 전공 그런 영양학적인 분석이 들어간 내용인가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그런가요? 저도 우디랑 전공이 같은 친구가 있는데 이제 먹는 것도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그 친구도 그래요? 건강을 이제 오래 보고 있어가지고 아, 그런 영양을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디도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재미? 네. 저는 재미가 없으면 못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같이 살려면 재밌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조건이 정말 다 안 돼도 재미 하나만 보고 유머러스한 사람이면 가능하신가요?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가면 네, 극단적으로 가지 맙시다. 우리도 이건 또 건강한 사람이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이건 또 그쵸. 근데 사람이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라면 좀 그런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웃기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색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하고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웃음 코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서로의 공감대가 좀 어느 정도 맞아야지 맞아요. 이야기도 잘 통하고. 하루하루가 좀 유쾌하게. 왜냐면 정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인 거니까 재미없게 지루하게 막 불편하게 있긴 싫어가지고 좀 같이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미 정말 중요한 요소네요.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기준인 맞아요. 것 같습니다. 재미없으면은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재미있는 사람과 또 자기 관리 하는 분을 한번 이상형으로 꼽아봤고, 그러면 이제 연애와 결혼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연애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뭔가 딱 법적으로 땅땅땅 혼인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부부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말 모든 거를 함께 해야 하는 서로의 그런 동반자이자 보호자가 되는 거고. 근데 연애는 어쨌든 뭐 서로 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법적인 그런 보호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서로를 아끼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런 뭔가 책임감?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결혼과는 조금 다를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둘 다 제대로 해보지 않았지만 아직은. 네. 맞아요. 저도 공감해요. 그러면 약간 질문을 바꿔서 그 연애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말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단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를. 얼마 전에도 이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지금 나이에 저희 좀 어리잖아요. 네. 만나면 약간 무조건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게 맞냐라는 거를 물어보는데 근데 또 얘랑은 결혼은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사귀고 있는 것도 이상한 것 같기도 해서 그러네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애할 사람과 결혼할 사람. 근데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다가 뭔가 잘 맞으면 결혼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연애를 시작할 때 결혼까지 생각하고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진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그거는 서로가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서 그냥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피어나는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 친구는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고 만난대요. 뭐 결혼도 못할 사람이 왜 만나? 이러더라고요. 결혼 생각을 안 할 거면. 각자의 또 그런 맞아요. 입장이니까. 그래서 좀 신기했고, 근데 또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저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니까요. 참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또 맞아요. 너무 다양한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각자의 그런 가치관, 그런 기준점을 명확하게 세워두는 게 가장 어쨌든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남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근데 약간 어떤 부분에서 이제 결혼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냥 좀만 더 만나다 헤어져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저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결혼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만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 결혼 참 아직은 먼 일처럼 느껴지는데 모르겠네요. 연애를 할 때 그냥 상대방에게 그냥 지금 이 순간 가장 집중하는 게 오, 명언인데요. 정석의 답변의 정석.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 하나도 잘 모르고 있다는. 오, 아직 하나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는.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좀 로망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결혼에 대한 로망 결혼식에 관한 로망은 있어요. 뭐 가끔 뭐예요? 이제 결혼식장 어렸을 때 뭐 부모님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유명 인사들의 결혼식 이렇게 기사로 접할 때 보면 저는 야외 결혼식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 분위기도 같은 실내 결혼식장이라 하더라도 어두컴컴하게 그 가운데 신랑 신부만 조명을 스포트라이트 해주는 분위기도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좀 밝게 화사하게 꽃들로 좀 가득 채워서 가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둘 중에 생각을 하면 저는 좀 더 뭔가 검정 배경보다는 다 같이 좀 화사한 분위기 이런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더 나아가면 실내보다는 그냥 자연 채광 아래에서 뭔가 맞아요. 그런 영화 속 한 장면 맞아요. 같은 그런 분위기는. 로망이 좀 있습니다. 아, 저도 비슷한데 야외 결혼식 너무 하고 싶은데 혹시 평소에 날씨 요정이신가요? 진짜 비 오면 망한대요. 그니까요. 그거를 근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보를 봐도 틀릴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좀 무섭긴 한데 전 그래도 평소에 조금 날씨 요정인 편이긴 해가지고 믿고 한번 언젠가 착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데 또 여러 개가 진짜 따라줘야 되는 거라 야외 결혼식은 그니까요.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식이 갈 때마다 느끼는데 좀 요즘은 공장처럼 그 딱 타임테이블이 정해져가지고 자 입장하시고요. 이제 입장하셨으면 뭐 하시고요. 뭐 하시고요. 이게 너무 정형화된 게 또 재미가 없잖아요. 재밌어야죠. 저는 그래서 제 목표는 제 결혼식에 와주신 하객들 모두에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색다른 결혼식을 좀 하고 싶어서. 오, 그러면 야외 결혼식, 뭐, 액티비티를 하면서 결혼식을 한다던가, 좀, 정말 특이한 진짜 방향으로 재미를 추구하신다고 하니까, 맞아요. 또, 네, 하객들에게 또 신선한 경험을 시켜줄 맞아요. 수 있는. 너무 정형화된 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먼 길을 와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30분 그냥 이렇게 착착착 하고 끝나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좀 다 같이 즐길 수 있거나, 그런 걸 좀 기획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단디님 결혼하실 때 하객으로 저 좀 초대해 주시면 당연하죠.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열심히 한번 기획을 해서 공연을 올리는 마음으로 공연하는 마음으로 퍼포먼스를 맞아요. 위한 결혼식. 근데 상대방이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재미를 추구하는 분을 그쵸. 이상형으로 꼽으신 게 이런 맞아요. 이유였군요. 맞아, 이런 걸 좀 따라줘야지. 뭐 결혼식을 그렇게 해라고 하면 저랑 결혼 못해요. 재밌게 살아야죠. 네, 이런 쪽으로 좀 가치관이 맞아야 되고 전 그래서 결혼식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장 기대되는 점 혹은 걱정되는 점 하나씩 있을까요? 가장 걱정되는 거는 아까 이제 단디님이 말씀하신 게 갑자기 확 생각이 나는데 네. 이 평균 수명 120세까지 연장된 이 시대에 내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정말 그 한 사람과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된 뭔가 사랑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그 몇십 년 동안 한 사람만을 좋아하고 맞아요. 그 사랑이 변함없이 서로서로 정말 잘 지낼 수 있을까? 싸우지 않고. 그런 부분이 정말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신기하다? 대단하다라고 느껴지고 기대되는 점은 외롭지 않을까?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맞아요. 좀 뭔가 티키타카가 잘 맞는 상대를 만난다면 좀 재미있는 하루하루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기대되는 건 좀 집에 돌아갔을 때 저는 지금 자취하니까 집에 가면 이제 아무도 없는데 돌아갔을 때 누군가 뭐 나를 기다린다거나 좀 복작복작한 분위기로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 걱정되는 건
누군가랑 같은 이제 침대를 공유하면서 자야 된다는 거가 걱정이 있어서 만약에 정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침대는 2개 살 생각이고요. 제가 잠버릇이 좀 안 좋아서 막 한 바퀴 돌고 그러시나요? 요즘 좀 나아지고 있어요. 아하, 요즘 좀 나아진다. 네, 요즘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도 꼭 이제 트윈 베드로 하기 때문에 아하. 좀 그런 개인적인 걱정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같은 공간에 살아도 각자만의 그런 뭔가 맞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뭐 휴식 공간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그런 생활 패턴을 맞추는 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결혼은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미래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찍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아간 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언젠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과 자신만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2부 끝곡으로는 세븐틴의 같은 꿈, 같은 맘, 같은 밤 듣고 3부에서 만나요. 언제나 you're always on my mind. 잊지 말아줘. 숨길 수 없죠. 이런 내 맘을 다 주고 싶죠. Oh my love, 네 옆에 나를 따뜻하게 불러줘. 오로지 너로 가득 채울게. 끝이 없는 저 하늘 위로 별들이 쏟아지는 이 밤 내 옆에 잠든 널 바라보면서 너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맘으로 같은 맘을 함께 마주보는 그대여. 세상 모든 것을 줘도 절대 바꿀 수가 없어. 나는 영원히 약속해줘요. 그대도 나와 같다면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의 곁에 나 있어 걱정 말아요. 더 알고 싶죠. 그대의 하루 그 속에 나를 내 맘 깊이 자리 잡은 너 가장 밝은 빛이 되어줬네. 수많은 모래 속에 오로지 나만 널 찾을 수 있죠. 내 옆에 잠든 널 지키고 싶은 이 밤
pop a top again. I've just got time for one more round. 눈송이와 청취자가 통하는 시간. 이번 코너는 Listen to 눈썰미입니다. You can let some other fool sit down. 마치 하루 종일 물속에 있는 듯한 요즘 날씨. 꾸물꾸물한 하늘 덕에 왠지 기분까지 꾸물해지기도 하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장마입니다. 첫 번째 사연 우디가 읽어주세요. 네, 네가 좋아 아니고 비가 좋아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이면 괜히 기분이 들뜨고 센치해집니다. 흐린 하늘 특유의 감성이 있단 말이죠. 다만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뽀송한 상태로 바라보는 그 하늘. 모순적이지만 그런 상황을 좋아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직접 밖에 나가 물웅덩이에 빠져도 보고 비 오는 상황 자체를 즐겼지만 언젠가부터 이제 한국의 기후가 동남아시아처럼 후덥지근 습도가 너무 높아서 온몸이 끈적거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또 별로입니다. 제가 동심이 사라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습도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진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눈디들은 비 오는 날씨 좋아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맞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진짜 차라리 물속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끈적끈적한 날씨일 때가 많은데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계속 비 온다고 하고. 근데 요즘 이런 장마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이제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아, 칼답이네요. 아니요. 왜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연자님처럼 너무 습도가 일단 높아요. 습도만 낮아도 그냥 건조한 상태에서 비만 내리면 시원하고 오히려 좋거든요. 근데 맞아요. 습도가 일단 너무 높으니까 뭐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일단 그 찝찝함, 온몸에서 뭔가 그 비의 그런 냄새가 스며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근데 아시죠? 그 차라리 비 오는 날이 낫고 장마 기간 중에 잠깐 비가 올락말락 흐린 날이 제일 습해요. 맞아요. 괜히 어정쩡하게 맞아요. 비가 오지도 않고 올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오고. 맞아요. 그날이 제일 습해서 진짜 막 무겁고 공기가. 아, 저는 최근에 이제 자취 선물로 친구들이 제습기를 사줬어요. 와. 정말 최고의 선물인 것 같고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요즘은 진짜 습한 게 체감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통이 차가지고 아, 그게 물을 이렇게 쓱 빨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래서 물이 이제 차오르는데 빨아들인 물이 차오르는데 정말 그 속도가 요즘 계속 빨라지고 있어서 아, 장마철이긴 하구나 라고 체감이 되고 있어요. 그 효과는 좋은가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그 전까지는 빨래가 굉장히 덜 마르고 좀 꿉꿉한 냄새가 날 때가 있었는데 그쵸. 제습기를 들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진짜 가끔은 어렸을 때 막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지구 전체에다가 지구 전체의 공기를 쏙 이제 습도만 빨아들일 수 있게 그런 제습기나 아니면 너무 더운 날에도 전체의 공기를 식혀줄 수 있는 에어컨 이런 걸 어렸을 적에 상상해보고는 했는데 좋은데요?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SF 영화 같은 소리죠. 아, 맞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씨가 어릴 때는 좀 그냥 낭만 있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점점 힘든 게 많아져서 좀 멀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침에 기껏 다 준비했는데 비가 맞아요. 오면 착 가라앉고. 맞아요. 그러면 약간 비 올 때 입는 패션이 있다면? 일단 장화를 구매한 뒤로는 비 오는 날엔 무조건 장화. 근데 또 비가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 장화를 신을지 말지가 결정이 돼요. 저는 비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면은 장화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는 장화를 신지만 진짜 막 억수같이 쏟아진다. 장화 속에 물이 다 들어찰 날씨다. 그러면 차라리 샌들을 신어서 그냥 바로바로 닦아버릴 수 있게끔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네. 아, 그냥 적시는군요. 네, 차라리 어쨌든 장화를 신어도 다 젖고 오히려 그런 물이 안에 차면은 맞아요. 발이 더 찝찝하니까 그냥 그럴 때는 차라리 뭐 샌들 신어서 그때그때 그냥 발을 씻는다는 생각으로 그게 차라리 저는 네, 나은 것 같아요. 좋은데요? 전 맨날 장화만 신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 징크스 같은 건데 장화를 신으면 또 비가 잘 안 와요.
그러신가요, 혹시? 아니요, 저는 아직까지는 오늘 아침에 제가 딱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아침에 나올 때는 비가 안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장화를 신고 나오긴 했는데 이 괜히 또 나만 장화를 신었나? 그냥 장화 신으면 어쨌든 좀 발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운동화 신을 걸 그랬나 했는데 딱 마침 비가 쪼르륵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오늘 잘 신었다. 아침에 좀 기분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좋은데요? 저도 장화를 작년에 구매한 뒤로 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고 저만의 약간 루틴이 있다면 여름에는 이제 너무 더워서 못 입는데 봄, 가을, 겨울, 뭐 초겨울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야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비를 입고 다니기는 쉽지 않잖아요. 좀 튀잖아요. 너무 커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너무 우비 소녀도 아니고 우비를 입긴 좀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야상이 이제 방수가 되니까 그렇죠. 야상 재질이 맞아요. 바스락거리니까. 우비처럼 이제 비 오는 날에 야상을 딱 입으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상을 입는 게 제 약간 비 오는 날 루틴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산은 어떤 스타일의 우산 좋아하세요? 뭔가 장우산? 아니면 딱 가방에 넣을 수 있는 단우산? 저 3단 그 자동 단우산. 전 무조건 작은 거. 저는 오히려 긴 거요. 진짜요? 지팡이처럼 짚고 다닐 수 있어요. 용도가 지팡이인가요? 뭐 지팡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왜냐면 사용하고 나서 단우산은 가방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뭔가 어디 실내에 들어가거나 할 때 저는 오히려 좀 불편하더라고요. 꽂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뭔가 어디에 세워두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맞아요. 차라리 그냥 장우산을 패션 겸 이제 비가 오면 펼쳐서 쓸 수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약간 들고 다닐 때 너무 좀 불편하고 저는 좀 지하철 살 때마다 그 장우산 드신 분들한테 많이 당하거든요. 그 우산이 많이 저의 몸에 꽂혀가지고 칼 맞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콱콱 맞을 그 계단 때가 올라갈 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뒤로 왜 뒤를 찌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무의식에 그럴 수 있잖아요. 긴 거 들면. 그래서 만약에 긴 거 갖고 나가는 날에는 조심하려고 하고 저는 주로 이제 딱 그냥 접어서 짧게 만들고 좀 물 말리다가 그 케이스에 조금 물 마르면 그냥 집어넣고 다니고 집 가서 확실히 말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지하철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돼서 요즘 맞아요. 저도 지하철 이용할 때마다 매번 속으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뒷사람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 네, 차라리 앞으로 좀 이렇게 찍으면서 내려가면. 맞아요. 지팡이처럼. 네,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괜찮은데. 근데 자꾸 그걸 노젓듯이 뒤로 이렇게. 맞아요. 빼시니까 계단 오를 때 항상 앞에를 잘 봐야 합니다. 맞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맞아요. 네, 도깨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산 꽂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장마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장마를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어떠셨나요? 비가 계속 내리면 괜히 기분도 축 처지고 우산이랑 젖은 신발 때문에 불편한 순간들도 많죠. 그래도 장마가 지나야 더욱 푸른 여름이 찾아오는 것처럼 지금의 궂은 날씨도 계절의 한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꿉꿉한 날씨 속에서도 마음만큼은 뽀송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눈설미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call away. 김춘수 시인의 꽃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매기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오래오래 곁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고맙다, 수고했다, 잘 지내라는 말 한마디를 아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람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는 만큼 내가 먼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사람은 단순한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의 소중한 존재가 될 테니까요. 그 짧은 한마디가 우리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의 눈썰미 마칩니다.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call away. 꿈에서도 그리운 목소리는 이름